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분석이 나오죠. 자, 수학 분석, 저의 수학 분석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영 전 분야에 대한 경험. 이건 저에게는 정말 아주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험 기반 강의 능력 보유. 자화자찬이네요.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는 것은 사실 이론보다는 사례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경험 기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제가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강의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조직 근무 경험. 이거 중요하죠. 대기업, 외국계 기업, 공공부문, 그 다음에 대학. 이 네 군데를 제가 근무를 해봤습니다. 조직의 특성이 공통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기업, 그 다음에 공공부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32년간의 이 경험이 대학에서는 쓸모없는 것도 생겨요. 특히 머릿속에 박혀있는 경험치 때문에 이 문화를 바라볼 때 갭이 생기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회 요인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로교육 확산. 교육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요구. 그럼 저는 어떻게까지 진출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죠? 이게 저한테 기회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부의 취업 및 중소기업 지원 의지 확대.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컨설팅 수요가 생기고 중소기업에서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올 수 있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기회 요인으로 봤습니다. 영상 콘텐츠 요구 증가. 요새 저한테 심심치 않게 이거 촬영해 줄 수 있습니까? 하는 요청이 와요. 여러분들에 대한 강의가 첫 번째니까 이걸 내가 비껴가서 촬영에 응할 수 있을까 먼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상 촬영에 대한 그 금액,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저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것은 저에게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 경험에 비해 부족한 이론 지식.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는 척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도 안 되고. 모르는 것,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해요. 또 한 가지는 전문 서적 출판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 없어요. 그리고 학회지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박사과정 한 다음에 학회지 등재 실적이 없어요. 이건 저에게 큰 약점입니다. 그리고 상장기업과 제조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이 없어요. 제조 부분의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면 저의 선택의 폭은 훨씬 더 넓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위험 요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학자들의 높은 지식과 진입 의지. 경쟁이 안 되겠죠, 저는. 오프라인 시장 축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시면서 생활하셨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시장 잠식. 자, 온라인이 정부에서 무료로 구축해서 지원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이 강의, 제가 하는 강의보다 훨씬 더 유익한 강의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쿠, 뭐 이런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아주 좋죠. 지금 제 강의 내용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무쿠에서 검색해갖고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은지. 그런 시장이 확산이 되면 제가 하는 부분은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를 참여를 해야 되겠죠. 저자 특강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자 아니시네요. 저희는 저자만 하는데. 야, 이거 봐라. 기분이 많이 상하죠.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위험 요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 분석한 내용 보셨죠? 이번에 수학 전략을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에 만나는 점, SO 전략, WO 전략,
S 전략, WT 전략 이렇게 한번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좀 심도 깊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 실무 SO 전략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경영 실무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경험을 활용한 진로 과정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 및 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WO 전략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실무 서적을 집필해야 되겠다. 진로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논문 게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켜 교구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ST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강점과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나 이 부분을 고민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영 실무 서적을 집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상 기반 교과목을 개발해야 되겠다. 즉 학점 과정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ST 전략을 제가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WT 전략은 실무 연계 학회 논문 탐색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자, 제가 지식이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론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정통적으로 교수 학습을 하신 교수님들보다는 부족하니까 실무 연계 학회를 좀 참여하고 거기에 있는 논문들을 제가 좀 더 탐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회 및 다양한 전문가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WT 전략을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부분은 사실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은 요 기반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학 부분별 전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전략 방향을 저는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전략 방향이 결국은 수학 전략에서 전략 방향을 핵심 사항을 정리를 한 거죠. 실무서적 집필, 동영상 컨텐츠 개발, 진로 분야 연구 논문 게재, 학교와 기업 간 협약 체결, 그 다음에 학회 활동 참석 및 교류 확대. 자, 여러분들이 네 번째가 조금 이게 벼랑 건 왜 들어왔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취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경영 실무 이런 부분이 여기서 충분히 나왔지만 지금 제가 기업 부분은 사실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많은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와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출을 한 겁니다. 즉 많은 기업을 만나면서 여기 학생들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긴 거죠. 지금 제 목표로는 한 10개 기업 정도. 물론 제가 협약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10개 기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협약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에 취업도 좀 시켜야 되겠다. 인턴 기회도 제공하고 싶다. 이런 욕심에 이런 전략 방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과제를 쭉 한번 전략 과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 실무 집필, 커리어 로드맵 워크북 교구 개발, 사업 환경 분석과 비즈니스 기획 3학점짜리 이것을 좀 더 탄탄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진로 설계 교과목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1학점짜리. 취미를 활용한 직업과 창직에 대한 개념을 1학점짜리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의 미래 방향성이 되겠죠. 그 욕심은 저의 미래 방향성입니다. 경영 실무 직업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공공 부분에 지원할 때
직업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직업 교육 받은 거 있나요? 이게 직업 교육인가요? 이건 교과목이잖아요. 학교에서 비교과로 하는 게 직업 교육인가요? 직업 교육은 맞는데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해요. NCS 능력 단위 중심으로만 인정을 합니다. 이게 법적 요건이 있겠죠. 아, 이 교육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것을 만들면 뭐 온라인으로 좀 판매를 하고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으면 직업교육난에 적는 학생들이 지금보다 좀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유급 실습 기업 발굴 및 협약.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이 어떤 한정적이고 예산의 좀 부담 때문에 직접 실습을 하면서 돈을 줄 수 있는 기업체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10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직업 알선 기업 발굴을 하고 협약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게 헤드헌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을 기업에 매칭을 시켜주고 기업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헤드헌터예요. 일반적으로 소개를 했을 때 연봉의 20% 정도를 수수료 성공 보수로 받습니다. 3천만 원의 연봉으로 계약 체결이 됐으면 얼마를 받게 되죠? 600만 원이죠. 한 달에 한 건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박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옛날에 경기가 좋으면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창업하셨던 분들도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헤드헌터라는 것도 있구나. 나도 이쪽으로 한번 진입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아, 진로 직업학회 가입 및 활동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회지를 통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직접 게재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정보, 집중 방향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니아 그룹과의 교류 확대 및 참여. 자,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교수님은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각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분들이 있어요. 매니아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내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 및 편집 환경을 구축해야 되겠다. 여러분 조금 변화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해서 그냥 사진만 이렇게 좀 해서 오를 붙였었는데 지금 크로마키라는 거를 해서 파워포인트다가 이렇게 붙이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에는 사진이 위 중간에 올라가고 마치 하반신이 없는 사람처럼 나왔었는데 지금은 약간 상반신을 찍으면서도 밑에서 그 화면을 끊어냈죠. 저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보고 이거 이 화면이 좀 내려가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안정감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내린 겁니다. 전문가들을 딱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제가 몰랐던 부분을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새는 동영상 촬영 및 편집 환경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휴대폰도 새로 샀다고 그랬죠. 크로마키 샀죠. 그리고 뭐 공간 구축에 음향 시설, 그러니까 흡음재도 갖다 붙이고 점점점 이렇게 좀 많이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마지막 한 13주, 14주 촬영은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캠코더로 촬영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합성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뒤에서 전자칠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 조율하기가 어려워요. 회의도 많고 일단 일정 때문에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약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야겠다.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장기전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순위를 한번 판단한 것을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전략 방향 5가지 실무서적 지필을 첫 번째로 이렇게 놨습니다. 거기에 전략까지가 뭔가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 실무 지필.
두 번째 커리어 로드맵 워크북 및 교구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적 중요도를 상위로 평가했습니다. 수행 용이도는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 실무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커리어 로드맵은 실전 경험이 상당히 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도 중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워크북을 사용했던 것을 이론적으로 받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좀 중간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영상 촬영 및 편집 환경 구축은 돈이죠. 돈을 꾸준히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조금의 지금 여력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돈만 많으면 이게 아주 낮은 단계의 어떤 전략적 중요도가 될 텐데 뭐 환경 구축 정 안 되면 뭐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동영상 촬영 의뢰가 많이 나오면은 제가 웬만한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에게는 대안으로서 환경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경영 실무 직업 교육 과정 개발 해갖고 2-5번을 여러분 보면 제가 전략적 중요도를 중간 정도로 봤어요. 근데 수행 용이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갖춰 나가야 되는지 살아 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잠시 멈추는 동안 전략가자의 전략적 중요도와 수행 용이도를 한번 쭉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균형 성과 지표를 활용한 커리어 로드맵 예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도 한번 이것을 가공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균형 성과 지표의 5가지 항목 중 비전과 전략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관점, 그리고 학습과 자원, 고객의 관점, 프로세스의 관점을 경영 실무와 진로 영역 2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쭉 서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에 소방 방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 이렇게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학습과 자원, 고객의 관점, 프로세스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한번 쭉 로드맵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자, 전략.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전략 그냥 다 써도 돼요. 근데 비전은 제가 다 썼고 전략은 시기에 맞춰서 좀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장 수요 맞춤, 신규 시장 진출, 정부 인증 과정 확산, 이미 따서 확산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재무적 관점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지출과 수입을 균형을 맞추고 중기적으로는 지출 금액의 약 110%를 창출하겠다. 그 다음에 왜 다시 이렇게 갔을까요?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있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없고 살아도 정부에서 주는 공공임대나 이런 데 들어가 살면 주거비를 다운시켜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아니면 민간 임대를 하면은 뭐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출과 수입이 균형이 됐으면 좋겠다. 저 욕심 많지 않습니까? 2025년도까지 일하고 싶다는 얘기죠. 아직 5년 더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습과 자원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분석과 개발을 하고 특히 경영 실무, 신규 영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자기 경영학. 여러분 세무회계도 배우시고 뭐 전산회계 배우시지 않습니까? 자기 회계학.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금전출납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했는데 경영학 기반에 둔 거, 회계학 기반에 둬서 자기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한번 개발해 볼까? 뭐 이런 생각. 마케팅 관리, 자기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 수립, 자기 전략 수립 이런 식으로 자기 경영학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왜죠? 그 학문적 영역에서 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로 교과와 연계를 하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진로 커리어 로드맵 이 단어가 여러분들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어떤 만약에 상담이나 뭐 그다음에 심리 이거 하시는 분들도 커리어를 강의를 하세요. 진로 부분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기 경영학을 만든 것을 갖고 자기 전략 수립, 자기 전략 수립이 곧 커리어 로드맵, 진로 교육, 생애 교육이 되게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진로 영역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 관점, 지금 당장은 대학이야. 그 다음에 향후 경영실무책, 교과목과 직업교육시장을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대학에서 하는 부분이 좀 더 다져지면 학생들한테 직업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공공기관 인증을 받겠다. 이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직업교육을 기재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인증, 즉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인증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인증이 저에게는 최종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경영 실무를 한번 또 보면 당장 온라인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기관 준비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케팅 경로를 갖고 가는 거죠. 프로모션이나 플레이스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후 좀 발전시켜서 어떻게 한다? 재직자 양성 과정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장기 플랜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커리어 로드맵 한번 제가 예시를 했는데 좀 더 많이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이번 강의를 위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로드맵 개념과 활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로드맵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은 목표 지향적 계획이라고 했죠. 이미지화, 그 다음에 구조적 체계와 우선순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쪽에서는 사실 우선순위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크니컬 로드맵도 앞에 로드맵과 큰 차이가 없죠. 시간적, 구조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특정 기술의 진화해 가는 양상을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커리어 로드맵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학회지 등재를 하거나 논문을 쓰는 방향이에요. 전에 이론적 기반이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커리어 로드맵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라고 처음으로 저도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제반 요소들이 시간적 또는 구조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미래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나타낸 것. 결론적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초로 목표 달성을 보여주거나 현재와 미래의 갭을 분석하여 준비사항을 시각적으로 나타난 체계를 의미한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커리어 로드맵이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작성해 볼까? 이런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